박용철 부회장이죠. 사람도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전 부지사의 지인을 쌍방울의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리고 쌍방울 직원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앞서 하나하나 보자면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쓸 데가 있다. 그 쓸 데라는 게 검찰이 용처를 확인한 결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 관련 그런 이제 용처에 쓰였다. 이화영은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측의 대북 협력 행동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인지 없이 가능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전해지는 입장은 소설 두 글자. 이 정치적 리스크를 배겨낼, 이겨낼 힘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자, 참고로 지금 더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쌍방울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입틀막을 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박용철 부회장이죠. 쌍방울 전 부회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도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하. 이제 뭐 방 부회장은 이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지인 이전 부지사의 지인을 쌍방울의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리고 쌍방울 직원 명의의 법인 카드를 제공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갖가지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기도 스마트팜인가요? 이것과 관련한 것들도 요청이 들어왔고, 뭐 몇 억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또 수억 원을 50만 불인가요? 500만 불인가요? 500만 불입니다. 이렇게 지급해야 될 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논의하였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쌍방울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다. 그건 쌍방울과 관련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것의 구체적인 용처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하나하나 보자면 법인카드 건에 대해서도 쌍방울 직원들이 이거 회수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이제 범죄 혐의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해야 한다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쓸 데가 있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쓸 데가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이 김성태 회장은 그러시죠. 형님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쓸 데라는 게 검찰이 용처를 확인한 결과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 관련 그런 이제 용처에 쓰였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성화부지사로 월급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용, 쌍방울과 뭘 협의했다,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 안 하나요? 보고 안 했을까요? 적어도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 이화영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거물급이었겠죠.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으로의 통로가 열려졌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히 건건히 보고받고 지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지언정 적어도 공감하에, 그리고 일부분 어떤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 이와 같은 대북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구체적인 동의, 적어도 문서상은 아니더라도 구두상의 보고와 또 뭡니까? 승인을 받고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인 게 아니라 국내 현안이 아니라 북한의 이 송금 지원을 하는 거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도의 평화 부지사가 그런 일을 시사와 협의 없이 했다더라도 이거는 경기도에 엄청난 파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배 소장님이 그 전에도 누차에 걸쳐 지적해 주셨지만, 이와 같은 경기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좁게 봐서 이화영 부지사 측의 대북 행동, 대북 협력 행동 이런 것들이 국정원의 인지 없이 가능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북한과의 접촉, 또 대북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국정원이 몰랐을까?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나요? 국정원이 알았을 때 그걸 국정원이 몰랐다 그래도 그건 참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이 진술 내용이 이제 이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2018년경 12월쯤이 되겠죠. 정확한 시점은 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김성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외무성 부상까지 했던 예. 그 김성애가 아니 스마트팜 한다면서 그랬죠. 돈 보내준다 그랬는데 왜 안 보내? 예. 이러니까 경기도 쌀을 한 10만 톤 보내주겠다 추가로. 그렇죠. 예. 이화영이 경기도 쌀입니다. 이게 경남 쌀, 울산 쌀, 해남 쌀 아니고 경기도 쌀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 인사가 그와 같이 이제 예. 대노하였고 예. 보면 이제 저도 보면은 북측 인사들이 항상 이렇게 돈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접촉 하나하나가 어떤 협약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접촉조차에서조차도 항상 돈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화를 냈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화영은 예,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약간 뭐 우리가 가십성으로 한번 얘기를 예. 해보자면 국정원 얘기를 국정원이라고 하는 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가까이에 있거든요. 요소요소의 인사들이 특히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영에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아니, 예. 경기도 의회는 이 스마트팜. 예. 근데 더 궁금한 것은 2018년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2018년 시점으로 본다면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있고 난 이유가 되겠죠. 예. 예. 경기도 의회는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렇죠. 장악됐던 시점 절대 아닌가요? 다수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기도의회가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견제 장치가 되리라고는 예. 생각도 하지 않고 때로는 생각에 따라서는 어떤 의회의 어떤 통상적인 승인 절차들을 생략할 수도 있다, 묵인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처럼 예. 한번 뭐 일련의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서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예.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어느 시점에 다뤄지는지가 중요할 테니까 적어도 7월 이후라면 경기도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예. 또 하나는 실제로 나왔던 발언인데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죠. 국정원이 알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발언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예. 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증언들이 나왔죠. 정말 국정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그 경기도 뭐랄까요? 약간 독자적인 대북 예.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았고 얼만큼 또 관여를 하였는지 이 예. 부분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대북 송금 스마트팜 사업은 다 소설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전해지는 입장은 소설, 두 글자. 네. 뭐 예. 이 정치적 리스크를 이겨낼 힘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예.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일련에 드러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소설 그리고 구체적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 독재의 일방적인 횡보 이렇게 예. 말하는 한에 있어서는 얼만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예.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딸들 말고 어떤 지지자들 예. 합리적인 지지를 외연을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하. 그런데 검찰 독재 소설 이것으로 예. 과연 얼만큼의 이른바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예. 대응만으로는 힘들다. 설득력이 부족하다. 절대 되지 않는다. 예. 뭐 개딸들을 동원할 수 있을지언정 음. 합리적인 목소리들 그리고 민주당 내의 비명계를 호소할 움직일 그런 명분을 줘야 하는데 이걸로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예.